네, 수급앤타픽 시간입니다. 수급을 바탕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는데요.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 연결해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월요일은 한 주간에 우리가 또 지켜봐야 할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오늘은 딱 답이 나온 것 같네요. 예, 맞습니다. 이번 주에 글로벌 증시 뭐 다 한 곳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? FOMC 회의가 이제 아무래도 수급 포인트가 되겠고요. 결자 해지입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많고 뭐 일정도 있겠지만은 이번 주만큼은 모든 게 거기에 있다는 거죠.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. 결자 해지입니다. 일정 바로 보시면서 제가 좀 이번 주의 어떤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. 뭐 경제 지표도 물론 뭐 발표되는 게 중요한 게 많습니다. 제조업 관련 지표도 월요일부터 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같은 경우도 나오게 되겠고요. 또 주택 지표가 이번 주에 많이 나오죠. 5월 CPI도 있고 또 5월 주택 착공, 뭐 건축 허가 등등 많은 지표들이 있게 되는데 5월에 이제 목요일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중국의 6월 HSBC 제조업 PMI 지수 정도가 중요하겠고요. 그 외에는 경제 지표에 있어서는 그다지 어떤 뭐 중요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은 이 많은 경제 지표들이 모든 게 그냥 FOMC 회의 하나에 다 그냥 뭐 매몰이 돼버리죠. 경제 지표가 하나씩 발표가 되면은 연준에서 어떻게 생각할까? 연준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까? 이걸 보고 어떤 액션을 취할까? 그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. 결국 모든 경제 지표는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. 모든 게 이 FOMC 회의에 그냥 다 녹아 들어가 있다.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. 18일 화요일 현지 시각이죠. 18일부터 19일까지 FOMC 회의가 진행되게 되는데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목요일 새벽입니다. 자, 이때 기준금리 결정, 뭐 금리 결정보다도 그 코멘트를 우리가 보는 거죠. 과연 지금의 어떤 불안한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좀 위안을 줄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가? 이게 관건인데 우리 시장으로 볼 때는 그냥 월, 화, 수 정도까지는 그 전까지는 완전히 이 변수에 대해서 관망하는 불안에 떨고 관망하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. 그래서 향후에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은 연준의 코멘트 또 그에 따른 외국인 수급 이게 두 가지 가장 중요한데 이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의 대량 매도와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요. 이번에 6월 들어서 대량 매도라 그러면은 1조 전후한 매도가 되겠는데 6월 들어서만 9천억짜리가 2개 나왔습니다. 자, 이런 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 또 위안을 삼을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. 이 두 개만 말씀드리고 줄이겠는데요. 2009년 상승 그러니까 우리 지수가 2008년 뭉개지고 경제 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회복됐는데 2009년부터 봐서 1조 전후의 어떤 금액의 매도, 대규모 매도가 외국인 매도가 나왔던 게 9번 정도가 있었는데 2010년에 2번이 있었고요. 그때 2010년 11월 11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. 만기일 때 1조 3천억의 사상 최대 금액이 그때 나왔었고 2011년 들어서 5번의 어떤 대규모 매도가 나왔었고요. 또 2013년 들어서 이번에 6월 들어서 2번 나왔죠. 총 9번인데 여기에서의 공통적인 점이 나쁜 점 하나 우선 말씀드리면은 그 이후에도 외국인 매도는 계속 나왔다는 겁니다. 그게 이제 딱 멈추는 게 아니고 지금도 뭐 그런 현상이 나오죠. 다만 위안을 삼다 그러면은 그게 보통은 피크가 됐다는 게 되겠고요. 그리고 향후 그 대규모 매도가 나온 이후에 한 1, 2주 정도가 지나면은 진정이 됐다는 겁니다. 1, 2주 후에 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빠르면은 FOMC 회의 이후 그러니까 주 후반 정도에 진정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늦으면은 뱅가드 펀드 교체가 그 매물이 거의 끝나는 6월 말 정도에는 진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. 나쁜 점과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차분하게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수급을 보자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외국인과 기관, 물론 순매도와 순매수는 들어오고 있지만 눈치 보기를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좋을 만큼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. 업종별로 보더라도 비슷한 양상이죠. 예, 맞습니다. 지난주 말에 제가 하나 외국인 매물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점차적으로 좀 소진되고 있는 것 같다. 이제는 뭐 거의 피크는 지난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다른 업종으로 조금씩 약간 확대가 되는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약간 확산이죠. 다만 오늘도 보더라도 매도의 피크는 좀 지난 듯한 다만 그 여지는 남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업종별로 보시면은 뭐 전기전자 기계, 전기가스, 유통 등등의 매도가 나오지만은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에 대한 어떤 매도 피크
피크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. 그나마 다행이다 봐야 되겠고요. 뭐 운수 창고나 화학 반면에 건설 쪽에 매수가 들어오지만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. FOMC를 앞두고 하루 이틀 사흘이 남았는데 그 사이에는 짙은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매수 종목을 보더라도 큰 의미 없죠. 한전해운, 외국인들, 현대상선, 뭐 SK이노베이션, GS, 뭐 삼성증권 등이 있지만은 큰 의미는 없다. 거의 한 사흘 정도는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. 그렇게 좀 보이고 기관들도 마찬가지죠. 다른 하나 또 기관들 수급 관련해서 우리가 위안을 삼을 점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1900포인트 전후에서는 뭐 그 안에 말할 것도 없고 펀드 자금이 유입된다는 점은 위안이 되지만은 이들도 역시 관망할 수밖에 없죠. 업종별로 오늘 철강 건설 쪽에 매도가 있지만은 운수 장비, 화학, 전기, 가스, 서비스 등 매수가 들어옵니다만은 금액 자체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요. 매수 종목을 보시더라도 시장을 이끌 만한 종목들은 별로 없습니다. 한국전력, 뭐 하나금융지주, 뭐 대우증권, 넥슨타이어, 현대 모비스 등이 있지만은 매수 규모가 워낙 적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럼 이번에 FOMC 회의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관망하는 것이 필요할까요?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? 뭐 한 4월 정도는 답이 없겠죠. 수급의 메이저가 되는 뭐 외국인 기관도 그렇고 모두 지금은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이게 나중에 이게 뭐 주후반에 큰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 있지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? 그래서 어떤 기준이냐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1900포인트 회복이 돼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거의 뭔가 신규로 매수라든지 뭐 저점 매수 같은 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죠. 그래서 1900포인트 회복이 관건이 되겠고요. 그것도 빠른 회복입니다.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뭐 매수다 이런 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실적 우량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들 특히나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들어가도 된다고 보지만은 사실 뭐 공포스러운 국면에서 그럴 필요까지 있겠습니까? 해서 최소한 털리지는 말자.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. 실적 우량주에 대해서 수급 때문에 흔들리는 것 때문에 최소한 털리는 것만 좀 참자.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